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의 손태식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가 간단하게 이 보안 전공 그리고 이 보안 전공이 속해 있는 뭐 컴퓨터 공학과와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러면 오늘 좀 소개를 할게요. 그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이 전체적으로 뭐 어떤 걸 배우는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왜 소프트웨어 보안이 뭐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오늘 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슈나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왜 유망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왜 사회에서 이런 게 필요로 하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주로 이제 고등학생인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한 뭐 짧게는 뭐 한 6, 7년에서 길게는 한 1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쯤 됐을 때 정말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뭐 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조사가 뭐 꼭 뭐 여러분께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2011년쯤에 조사를 했는데 10년 후에 그러면 뭐가 좀 유망할까라고 전망을 했더니, 컴퓨터에 관련된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보안 전문가가 가장 유망하다. 이거는 무슨 보안하는 사람이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이제 분석 및 조사를 해봤더니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유망하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미 지난 1970, 80년대부터 이 컴퓨터 시스템 개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자체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죠. 그렇게 계속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 널리 쓰이다 보니까 가장 거기서 핵심 이슈가 뭐예요? 프라이버시 이슈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누가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전달되고 있는 이 정보를 누가 가져가서 뭐 좋은 짓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보안이 이슈가 많이 되고, 이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항상 따라다니는 게 보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020년쯤 돼도 2020년쯤 되면 아마 이 보안이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보안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실정은 어떠냐? 뭐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국가기관이든지 간에 계속 보안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일은 지금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보안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기술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컴퓨터 기술, 뭐 전자공학 기술, 기계공학 기술,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안을 고려하지 못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이제 현업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중요한 건 알겠지만 실제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이라든지 어떠한 규칙 같은 걸 계속 만드는데, 그런 걸 실제로 지키고 잘 지켰는지 검사하고 사후 감독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체계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이 대학에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학과나 전공이나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생기고 있죠. 해외에서도 보면 이건 현재예요, 현재. 현재 13위쯤이야.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이제 마켓에서 컴퓨터 보안을 한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연봉을 받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더 중요해진다 그랬죠. 그럼 10년이 지나면 13위가 아니라 더 상위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지. 네, 돈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이 일단 이 컴퓨터 공학과 안에 있어요. 일단 우리는 전공 그 안에 있는데, 73년도부터 이제 학교가 생기면서 쭉 컴퓨터 공학과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2012년부터 학과제로 바뀌었고, 그때 이 컴퓨터 공학과 안에 별도의 입시를 통해서 선발하는, 사실상 학과나 크게 차이가 없죠. 보안 전공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올해 들어온 14학번 선배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 14학번 선배가 되는 거고, 고3인 학생들은 15학번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16, 17, 18학번이 되겠죠. 그래서 12년도에 학과제가 생겼기 때문에 13학번부터 이제 보안 전공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BK21 플러스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연구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부 과정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 들어와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과제 조직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정보 컴퓨터 공학과 안에 현재는 컴퓨터 공학,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한 3분의 2, 5분의 3 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 50명 가까이 돼요. 이제 매년 한 50명 가까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정보 컴퓨터 공학과는 정보통신대학이라는 이제 단과대학 안에 있는 거고, 이 정보통신대학 안에는 전자과나 융합학과나 미디어학과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원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안에서 보안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형태로 학과의 체계가 잡혀져 있다. 이건 뭐야? 이건 대학 평가 결과인데 매년 바뀌고 그러죠. 학교 15위 정도 하는데, 사실 아주 상위권이 아니고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매년 다 고만고만 학교들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교수진이 우수하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공이 그러면 왜 생겼냐를 좀 얘기를 할게요. 서두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갔어요. 단적인 예로 컴퓨터가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8비트 애플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 컴퓨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컴퓨터를 그냥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요만한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꼽고서 운영 체제도 거의 아주 지금으로 보면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프롬프트가 껌뻑껌뻑거리는 거였는데, 근데 나 혼자 썼다고, 그런 걸 가지고서. 근데 그런 게 모뎀을 통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런 건물 내에서는 구리선을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또 원격으로는 광 케이블이나 또는 이동 통신 같은 걸 활용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반 인프라가 계속 개발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성이 되니까 지금은 뭐라 그래요? 콘텐츠 또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의 그런 기반 기술은 다 됐는데, 이 IT 산업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우리 정보통신 산업들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시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뭐가 더 또 필요해진다? 안전하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떠한 이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한 것만큼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들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뭐 여러 사람이, 그렇죠? 여러 사람이 어떤 뭐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활용하고 또 신뢰성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증가를 해서 우리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뭐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컴퓨터공학 전공도 있고 그러한 뭐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한쪽 측면에서는 또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는 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뭔가 여러 사람의 어떤 뭐 개인 정보 보호도 하고 뭔가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작게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좀 넓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전반적인 이런 환경 또는 통신에 있어서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은 작게 보면 뭐 네트워크나 서비스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걸 공부하지만 크게 보면 지금 네트워크나 이 컴퓨터 시스템 전체가 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나 어떤 시스템에 쓰이는 모든 어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과 연구를 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려고 컴퓨터공학 전공,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공학 전공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6분이 계시고 한 분이 이제 또 다음 학기에 또 오세요. 그래서 아마 총 뭐 7분 또는 8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 말고도 작년에 명예 교수님이 되신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이 뭐 1학년 때 기초 과목 같은 걸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뭐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과정과 좀 다르게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에서 보안을 좀 특성화하기 위해서 좀 차별화한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보안 개론을 처음 배우면서 보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선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보안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거니까 컴퓨터가 뭔지를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보안의 이제 가장 기초,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암호죠. 예? 뭔가 내가 상대방이랑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뭘 해요? 거기다가 암호화도 하고 뭐 전자서명도 붙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어떤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응용 기술들을 배우는 이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에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뭐 이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습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뭐 4학년이 되면 이제 다양한 이제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심화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물론 뭐 학부 때 요 몇 과목을 다 듣는다고 해서 꼭 뭐 전문가라고, 물론 뭐 전문가가 될 만큼 뭐 심화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뭐 필요하다, 나는 계속 뭐 연구를 더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8학기 동안 배우는, 4년 동안 배우는 이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안 전공을 통해서 일단 뭐 학교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쭉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해외에 뭐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복수학위라 그래서 아주대에서도 뭐 학위를 받고 해외에 있는 학교에서도 뭐 학위를 받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학생들도 뭐 몇 명씩 계속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뭐 취업 관련돼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수업 과목들을 이수를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삼성에 뭐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취업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약 그 10명 중에 2~3명은 대학원에 가요. 네, 10명 중에 2~3명은 대학원에 간다. 왜? 대학원에 가서 계속 더 심화된 공부를 하는 게 요즘 이공계에서는 뭐 4년만 공부하고 뭐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뭐 많이 있지만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면 뭐 아주대학교 학생들, 특히 컴퓨터과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대학원 진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계속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뭐 취업은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 아주대학교 전체로 보면 취업률이 한 60%인데 컴퓨터공학과만 놓고 보면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취업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자연계와 인문계가 이렇게 좀 합쳐지니까 뭐 평균 취업률은 뭐 한 6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컴퓨터공학과 취업률만 놓고 보면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실제로는. 그리고 뭐 사회 진출 현황을 보면 뭐 여기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대학원에 한 23% 진학했고, 뭐 이렇게 대기업군에 뭐 한 뭐 30% 가까이 가고, 뭐 그 외에 뭐 이런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데 뭐 진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니까 뭐예요? 기타 몇 명 빼고 하면 뭐 거의 뭐 90에서 뭐 100% 사이가 나오는 거죠. 기타는 뭐냐? 갑자기 뭐 종교에 귀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다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부동산을 관리한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뭐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원 진학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삼성에서 뭐 취업 할당을 했는데 그 아주대학교 이제 졸업하는 인원이 학교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뭐 그런 취업자 그 졸업자 대비로 하게 되면 사실 실제로 취업 채용 인원이 이렇게 뭐 한 5위권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취업을 많이 해요, 회사에. 네,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뭐 삼성이 옆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취업률, 뭐 올해 취업률도 발표가 됐는데 작년까지는 한 61% 정도. 네. 졸업자에 따라서 이걸 좀 나눠 놓으니까 뭐 3,000명 이상의 일반적인 큰 학교들과 비교해도 크게 뭐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 분야만 좀 볼 필요가 있죠. 뭐 우리가 뭐 학교 전체 취업률도 있지만 보안 분야를 그럼 나오면 지금까지는 그 물론 보안 전공을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한 건 아니지만 그 보안 전공이 어차피 컴퓨터공학과에서 이렇게 좀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공학과에 있던 그 보안을 했던 선배들이 뭐 어디에 취업을 했나 보니까 보안 관련된 정부 이런 연구소에 한 뭐 10명, 뭐 교육기관도 있고, 그리고 보안업체가 많죠. 보안업체나 이런 IT 전문업체, 뭐 시멘텍 같은 회사나 뭐 안랩, 뭐 시큐브 뭐 이런 보안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하게 뭐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뭐 그 뭐 입시 설명보다는 이제 전공 탐색인데, 보안 전공을 하게 되면 보안이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전공한 사람은 어떤 회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은행에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저기 뭐 농업에 관련된 무슨 뭐 회사든 공기업도 다 전산 시스템으로 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런 관리나 또는 뭐 어떤 뭐 그런 뭐 어떤 그 시스템을 뭐 구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 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취업에 관련돼서는 뭐 그 보안 전공을 해야지 뭐 취업이 잘 될 테니까 그런 것보다 내 적성이 보안 전공에 맞는지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주요한 이런 기관들에 보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경찰청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명 뭐 선배 사례를 좀 놨습니다.